네, 여의도 어퍼컷 장해찬 전 최고위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장해찬 최고위원도 지금 뭐 재판 받으러 다니시죠? 뭐 저는 민사, 형사 별의별 재판이 민주당과 선관위로부터 다 걸려 있어가지고요. 예, 얼마 전에 이제 김남국한테는 제가 코인 의혹 어, 최고위원 할 때 제가 제일 세게 공격했더니 어, 형사에선 다 무혐의 무죄가 나왔는데 네, 민사에서 3천만 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와서 그건 또 이제 항소를 접수했고요. 예, 또 선관위가 저를 좀 많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네, 지난 선거 과정에서 아시는 것처럼 제가 공천 취소된 무소속 후보였는데 네, 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형사 기소를 해서 그 재판도 제가 주말마다 부산으로 받으러 다니는 등 좀 이 송사 문제 뭐 저도 이제 소위 말하는 사법 리스크가 있는 셈인데 여러 재판에 좀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 이 부산하고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지상파 종편에서 어쨌든 저 종북 주사파 패널들하고 맞짱을 떠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내일도 아침에 KBS에서 토론이 있고요. 네, 오늘 이 고성국 TV 끝나자마자 YTN 달려가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면 한 가지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서부지법의 그 사태가 있고 나서 네, 방송국 등에서 예, 이 YTN이나 연합뉴스나 KBS나 이런 일반 방송 TV 출연하는 출연자들에게 네, 겁을 꽉 줘요. 혹시라도 거기를 옹호하거나 뭔가 이렇게 하면은 가만 안 두겠다는 식의 분위기인데 누군가는 거기 나가서 예, 이게 경찰이 민노총을 대하는 것과 우리 청년들을 대하는 것의 어떤 이중성이라던가 예,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 예를 들면 JTBC에서 완전 좌파 유튜버를 이 보수 유튜버로 뒤바꿈해서 예. 여론을 호도했다던가 하는 걸 네, 네, 정중하고 차분하게 지적은 해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유튜브 안 보고 TV만 보는 국민들도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되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말에 부산에 있었으면 부산 집회도 보셨겠네요. 네, 뭐 제가 아는 분들 거기다 다 참여했고요. 네. 저도 잠깐 들렀다 오고 했는데 서면에서 네. 대통령님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게 이렇게 대규모로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예. 제가 최고위원 할 때 같이 했던 청년 그룹 등이 그 집회를 주최했고 부산 집회의 특징은 기독교계, 네. 교회 목사님들이 엄청 나섰어요. 예. 거의 이제 부산 기독교 연합, 뭐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 부기총 막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네, 네. 이 부산의 목회자들, 목사님들이 자기 일처럼 제발 벗고 나서서 연단해서 말씀도 하시고 예. 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고 교인들과 함께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종교적 색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게 조직적으로 그렇게 많은 부산 시민들이 서면 거리를 가득 메웠거든요. 네. 거기 맞은편에 탄핵 찬성하는 좌파 집회도 있었어요. 근데 규모가 거의 10분의 1이었어요. 그래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이 뜨거운 민심이 부산에서도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걸 확인하고 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 광화문 집회가 전국으로 쭉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일정 되는 대로 지방 집회도 좀 내려가서 취재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서 그 3명의 우리 유튜버들이 지금 이제 유치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 네. 그 특히 저는 이제 오늘 방송 마치는 대로 영등포 경찰서에 지금 유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 젊은 시각 네. 송기호 대표 네. 잠깐이라도 얼굴을 좀 봐야 제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서 네. 좀 가려고 그러는데, 네. 이 송기호 대표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네. 뭐 법원 안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현장에서 그야말로 우리 자유파 유튜브 수많은 유튜브들이 현장 취재를 하고 현장에서 생방송 하잖아요. 그 생방송 중에 그냥 붙잡혀간 것으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이 채증된 화면 등을 봤는데 네. 젊은 시각 송규호, 규호는 제가 참 아끼는 동생입니다. 지난 대선 때부터 저를 도와줬었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 당선 위해서 청년 본부에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순둥순둥한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과격한 행동을 할 성향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요. 예. 채증 영상을 봐도 그냥 핸드폰 카메라를 들고 서 있는 게 전부였어요. 그 와중에 경찰들이 막 무슨 조폭 납치하듯이 막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이 애를 규호를 끌고 가는 영상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예. 근데 만약 법원 경내에서 촬영한 게 긴급 체포되고 경찰 서너 명이 덮쳐서 데려갈 만한 죄라면 그 JTBC에 나온 어쩌라제 TV 이거 완전 극좌 유튜버잖아요. 예. 왜 그 사람 똑같이 안에서 촬영했는데 안 잡아가는 거죠? 음. JTBC 기자도 그 안에서 촬영했잖아요. 네.
법원 안에서 촬영한 것 자체가 문제라면 똑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되는 것 아닌가. 예. 어떠한 폭력 행위도 하지 않고 혹시 시민들이 다칠까봐 이 현장을 그냥 중계했을 뿐이 네. 젊은 시각 송기호에 대해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건장한 경찰들이 달려들어서 물리력으로 제압을 하고 체포하고 아직도 구금해 있는 것은 저는 네. 형평성의 원칙에 전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어제 예. 또 이 팩맨 TV의 구자홍 대표님이 가서 영등포 경찰서에서 우리 기호를 만나고 왔다고 그래요. 해서 제가 네. 부산에서 올라오는 길에 통화를 좀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그래요. 하고 그 와중에도 자기보다 다른 청년들 변호사 못 구할까봐 자기가 도와주려고 하고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그래요. 이야기도 그래요. 전해 들어서 여러분들이 또 많은 관심과 성원 가져주시면 정말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온다면 영장 심사에서 기각이 되어서 돌아오겠죠. 그럴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 진격의 변호사들을 비롯한 여러 변호사들 또 황교안 권한대행 이제 이런 우리 자유파의 지도자들이 그 일요일 새벽에 그 서울 서부지방법원 사태 네. 직후부터 각 이제 이게 16개 경찰서에 이제 분산 이제 유치됐는데 그 경찰서 돌면서 우선 그 우리 자유파 시민들 접견을 하고 네. 그리고 법률 구조를 시작했거든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게요. 예. 나서 주시는 변호사님들도 너무 감사하고 한데 네. 황교안 전 대표님이 움직이면 네. 경찰들이요. 굉장히 이게 우리에게 좋은 쪽으로 부담을 느껴요. 왜냐하면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직 뭐 국회의원이 아니라고 해도 황교안 대표님이 와서 접견을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 경찰들이 그 구금되어 있는 그 시민들이나 청년들에 대한 태도라던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네. 조심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 계신 분들도 연휴를 떠나서 황 대표님을 접견하게 되면 마음의 안정이나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저는 예. 황교안 전 대표님이 이렇게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접견을 하는 것만으로도 안에 계신 분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는 일이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사태와 관련해서는 그 이제 경중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우발적인 그런 것이었고 또 뭔가 이 극자 유튜버나 또는 JTBC나 또는 경찰이 일부러 좀 함정 수사하듯이 한 것 아니냐고 하는 합리적 의심들을 우리가 많은 영상을 통해서도 제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다 드러나면 뭐 사실 구속되거나 중형을 받을 사람들은 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본인들은 안에 갇혀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답답하죠. 아무리 네. 접견할 때 용감한 모습, 음. 의연한 모습을 보여도 맞습니다. 막상 그 갇혀 있으면 외부와 차단되고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데 제가 어제 이하성 변호사랑 그 대담을 하면서 확인을 했어요. 대부분이 다 변호사 선임이 돼 있고 그리고 누구든 면회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예, 누구든 면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인도 면회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팩맨도 네. 지인으로 면회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격의 변호사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어느 경찰서에 누가 지금 유치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다 개인 정보 때문에 공개는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면회 가려고 그런다 그러면 확인이 될 거예요. 면회를 가서 무작정 누구 사람 이름도 모르고 만나러 왔다고 하면은 면회 자체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사시는 근처의 경찰서에 바로 우리 이 자유 우파 시민 청년들이 유치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진격의 변호사 쪽 사이트를 통해서 또는 그쪽 실무자들을 통해서 한번 잘 알아보시고 좀 행동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서 한마디만 네. 덧붙이고 싶은데요. 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민노총에게 적용한 잣대 그대로만 적용해라. 네, 뭐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입장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아침 조선일보 기사를 보니까 이게 민노총이 얼마 전 벌였던 시위에서 경찰이 100여 명 이상 부상이 당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경찰 지휘부에서는 민노총 시위대에게 강경 진압하지 마라. 심지어 뭐 진압복도 착용하지 마라.
이런 지시를 내렸고 그 두 사람이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어서 풀려났잖아요. 예. 경찰 안면을 무전기로 그래요. 강타했다고 알려진 그 경찰의 부상의 숫자나 폭력의 정도로 따지면 민노총이 경찰 100명 이상 다치게 만들었던 그 한남동 앞에서의 민노총 폭력 시위가 훨씬 더 조직적이고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민노총 보고 폭도라고 부르거나 뭐 민노총 자체를 해산시켜야 한다거나 이게 제 최고의 공약이었습니다만 네. 그런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어. 그러면 저희가 절대 폭력을 옹호하는 것은 아닌데 일부의 우발적인 행위를 무슨 조직적인 폭도처럼 다루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라는 작자가 나와가지고 뭐 전부 다 구속을 하겠다느니 뭐니 하겠다고 한다면 네. 적어도 그 동일한 잣대를 민노총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네. 이게 대한민국이 최소한 법치국가라고 외국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 JTBC의 보도 태도는 정말 사악하네요. 이상하죠. 이게 지금 JTBC가 어떻게 해서든 뭐 JTBC뿐만이 아닙니다. MBC, 경향, 한겨레, 시사 저널, 시사인 등등이 네. 자꾸 이제 이참에 자기들의 눈에 까신 보수 유튜버들을 다 없애버리고 싶은가 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조중동 같은 보수 언론도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는데 보수 유튜버가 버팀목이 되어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50% 넘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눈에 가시인 거예요. 좌파 세상 만들기에. 음. 그래서 이번 서부지법 사태가 터지니까 건수 잡았다. 극우 유튜버 프레임으로 공격하자. 이걸 폭력을 선동한 유튜버들이다라고 막 공격을 하는데 네, 네. 거기에 그 어쩔 아재라는 사람을 극우 유튜버로 소개를 해요. 어허. 그리고 이 사람이 시민들 보고 막 들어가자 했다고. 아, 그래요. 선동을 근데 했어요. 이 어쩔 아재라는 사람의 이 그동안의 방송 내용을 보면 한남동 관절을 멧돼지 우리라고 하는 굉장히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저열한 표현으로 대통령을 욕하고 비난해온 극좌 유튜버입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이게 완전 JTBC가 건수 잡으려고 하다가 자기들 발목 잡은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기죠. 아니 왜 좌파 유튜버가 시민들 틈에서 법원으로 들어가자 이런 선동을 하는 거지? 아하. 그리고 그걸 왜 JTBC는 극우 유튜브, 보수 유튜브라고 이 택가리를 해서 가짜 뉴스로 퍼뜨리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자기들끼리 작업을 하려다가 앞뒤가 안 맞아서 그 진상 사고가 난 거 아닌가? 이런 보도 행태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 저기 뭐 드루킹 잡으려다가 김경수 잡듯이. 그럼요. 네. 지금 지난번에 한국 여론평판연구소 잡으려다가 꽃이 오히려 지금 네. 아주 풍비박산나게 생겼죠. 풍비박산됐죠. 네. 이번에도 여론조사가 이상하게 자기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놀랍게 나오니까 때려잡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리얼미터야. 네. 갤럽이랑 MBS도 고소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네. 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아시아투데이 여론조사에서 50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하고 독자적으로 조사한 데에서는 52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네. 어떤 언론에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저희 영상이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는데 어떤 좌파인지 몰라도 전국조사를 ARS로 해서 전국조사로는 52가 나왔어요. 대통령 지지율이. 그리고 동시에 안심번호를 부여받는데 한 열흘 걸리더라고요. 네. 열흘간에 걸친 준비를 거쳐서 안심번호를 부여받아서 영남권 5개 시도 광역을 따로 조사했는데 거기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63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걸 다 제가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좌파 정치인이죠.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아니 영남권 조사에서 52가 나온 것을 전국 조사로 왜곡해서 발표를 했다. 그런 수준 낮은 국회의원인가요? 정치인인가요? 국회의원 같아요. 아유, 정말 수준 낮은.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예. 지역별 조사는 당연히 어느 지역인지를 밝히게 돼 있죠. 당연하죠. 예. 그 지역 조사를 전국 지지율이라고 하면 네. 그 선관위에서 고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관위가 아주 예민해요. 뭐만 하면 다 고발하거든요. 저도 네. 뭐 재판 시달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영남권 지지율이 60% 초반대가 나왔잖아요. 예, 63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네. 그렇게 높지 않은 거예요, 아직. 이게 그렇죠, 영남권 그렇죠. 지지율이 막 80% 90% 나와서 영남의 힘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50 넘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민주당의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은 호남에서 95% 지지율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나왔죠. 예.
근데도 전국 지지율로는 고전을 했잖아요. 어. 근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 50% 넘는 건 물론 영남에서도 힘을 모아주고 있지만 영남 60% 초반이면 수도권과 서울에서 50 넘었어요. 충청에서 예. 50이 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50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남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난주 여의도 어퍼컷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는 수도권과 충청 2030이 움직였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재밌는 이 오늘 오퍼컷 나오기 위해서 네. 고성국 TV 나오기 위해서 어제자 종편 보도를 밤사이에 쫙 봤거든요. 음. 채널A에서 어제 메인 뉴스에서 특집으로 네. 중도 지지율이 이제 국힘으로 움직이고 있다. 어. 2030 지지율이 움직이는 걸 이제 부인할 수 없다. 네. 이런 보도를 하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그동안은 지지율이 아무리 높게 나와도 입을 꼭 다물고 있던 조중동과 TV조선 채널A도 이제 슬금슬금 또 태세 전환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높아져도 네. 언론에 퍼지려면 한 2주, 3주의 시차가 걸리거든요. 시차가 걸리죠. 근데 이제 그 시차가 좀 지나가는 국면. 네. 그러니까 이제 기성 언론도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 타이밍에 대통령이 헌재에 가서 직접 변론을 시작하는 거 저는 이제 시기적으로 뭔가 하나둘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지금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그리고 서울 서부지법 사태까지 이제 겪었는데 장해찬 최고위원 어떻게 전망하세요? 대통령 지지율이 더 오를까요? 뭐 이 50% 이상의 수치에서는 네. 일정 부분 기계적인 약간의 어떤 보합은 있을지 몰라도 조정 국면. 네, 중요한 건 이 추세가 안 꺾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40% 후반 50% 초중반에서 40% 초반대로 훅 꺾이느냐 마느냐의 싸움인 거거든요. 이게 50에 근접한 숫자가 계속 유지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50이었는데 다음 주에 49다 이런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그건 기술적으로 여론조사 오차범위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 이 50% 국면에서 계속 머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좌파들은 서부지법 사건을 빌미로 대통령 지지율을 꺾기 위해서 지금 또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네. 저는 그게 큰 영향이 없을 것 같고 약간의 어떤 기술적인 보합은 있을지 몰라도 네. 전반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더 상승하고 강하게 결집하는 추세는 꺾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민주당과 이재명의 행태가 만천하에 더욱더 드러나고 있고 오늘은 민주당에서 한국 사회 여론 평판 연구소를 항의 방문한대요. 기사 보니까 너네 진짜 실체가 있는 회사인지 보겠다면서. 이게 무슨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아니 왜 리얼미터랑 갤럽은 항의 방문 안 합니까? 리얼미터에서도 정권 연장이 더 높게 나와 버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막가파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싶어도 도저히 떨어질 수가 없는 예. 좀 구조적인 이 결집의 현상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도 지지율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확신하는데요.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대통령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시각은 간단해요. 아니 그래도 대통령인데 어떻게 저렇게 함부로? 네. 그 일종의 동정표죠.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어떻게 저렇게 함부로 막 잡아가? 이런 거잖아요. 아니 근데다가 더구나 아니 그 부인도 면회를 못하게 만들었다. 네. 진짜 잔인합니다. 그렇잖아요. 네. 아니 세상에 무슨 저 사건 공범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지금 내란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내란죄와 연루돼서 조사나 수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좌파 쪽에서 단 한 번이라도 나왔습니까? 전혀 없죠. 네. 한 번도 없잖아요. 경찰에서도 공수처에서도 경찰에서도. 그러니까 이거는 김건희 여사는 내란죄에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걸 지것들이 잘 알아. 그러면 내란죄 수사받고 지금 구속됐는데 그 사건과 아무 관계 없는 가족이 왜 못 만나? 아니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국민들을 화나게 만들죠. 그러니까 공수처가 하는 짓거리는요. 네. 윤석열 대통령을 희생양 삼아서 이재명에게 우리 잘했죠. 우리 좀 예뻐해 주세요. 예산 많이 주고 인력 늘려주세요. 네. 라고 하는 그 사냥개이자 애완견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가족의 접견을 막는다? 저는 그 접견을 막지 않아도 지금 같은 국면에서 대한민국 영부인이 이제 구치소 가서 면회하는 게 쉽지는 않겠다고 봅니다만 예.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잔인하잖아요. 잔인해요. 이게 뭐냐면 예. 좌파들과 개딸들의 카타르시스를 건드려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지. 걔네들은 이런 거 좋아한다니까요. 글쎄. 박지원 보세요. 김건희 여사도 감옥 간다. 음. 그러면 평생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애지중지하며 키워서 자식이나 다름없는 그 반려견 토리를 자기가 입양하겠다 이러잖아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아니 입에 담을 인간으로서 입에 담을 소리인가요? 네. 이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잖아요. 네. 그 자식을 빼앗아 가겠다는 소리를 공공연하게 박지원이 방송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소리인데 좌파와 개딸들은 거기서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박지원 잘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 짓거리를 공수처가 지금 대통령의 피위에서 하고 있는 건데 저는 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역효과가 돼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지율이 안 떨어질 거라고 전망하는 그렇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두 가지 저쪽에 똥볼이 있는데 하나가 카톡 검열. 그리고 이번에 서울 서부지법에 2030을 폭도로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2030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거기서의 일부 과격한 행위나 폭력행위를 잘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네. 이걸 지켜보는 2030들이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 민노총이 경찰 100명 넘게 부상시킨 거는 찍소리도 못하더니 다 풀어주더니 네. 그리고 정청래 지금 법사위원장으로서 대통령 탄핵 소추인단의 대표죠. 옛날에 미국 대사관에 들어가가지고 막 점거하고 폭력 시위하던 인간들이잖아요. 예. 그거는 국내 폭력이 아니라 국제관계 분쟁 일으키는 폭력 사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뭐 미 대사관, 미 문화원 불 지르고 했던 사람들 지금 다 민주당에서 배째 달고 있잖아요. 아니 그랬던 이 운동권 세대들이 뭐라고? 폭도라고? 이런 반발 심리가 서부지법 안 간 청년들 사이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그 폭력 행위를 우리가 옹호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일부 과격한 행위는 잘못했죠. 그것과는 별개로 이 다른 잣대, 민노총에게 다른 잣대, 운동권에게 다른 잣대, 그 미국 문화원에 불 지르고 미 대사관 쳐들어가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정청래에게와는 다른 잣대를 왜 대통령 지지하는 2030들에게만 엄격하게 적용하느냐. 이런 문제의식이 저는 퍼져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어요. 그리고 영김 하원 의원이죠. 메시지가 훨씬 구체적이고 더 강해지고 있어요. 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을 멈춘다면 윤석열 대통령 만날 수도 있다. 이런 발언도 나왔어요. 네. 이게 뭐 아무리 트럼프라도 그냥 막 말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럼요. 얼마나 계산적인 이 실용적 수완과라고 정평이 나 있지 않습니까? 네. 바이든 행정부 때 이제 바이든 정부 끝나서 속이 다 시원합니다. 일단 그 국무부나 백악관 대변인들이 뭐 알지도 못하는 애들이 나와가지고 예. 뭐 원론적인 이야기, 한국의 절차를 존중한다는 이야기로 좌파들이 봐라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 버렸다 막 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은 나 잘 모른다. 그리고 뭐 탄핵된 걸로 알고 있다. 그럼 한국 민주주의 존중하겠다라고 하면 바이든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탄핵 절차 종료되면 내가 윤석열 대통령도 만나겠다라는 그렇죠. 건 예.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SOS적 성격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을 중시하는 아메리카 퍼스트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을 확고한 이 친미 그리고 반중 친미 국가 정체성을 강하게 만들어준 윤석열 대통령의 인물에 대한 보고를 이미 다 받았을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앞으로 조금 더 구체화되고 강화되지 않을까 전망하는데 그게 단순히 희망 섞인 이야기가 아니라요. 네.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가까운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보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랑 먼저 통화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훨씬 더 길게 통화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이미 한번 드러난 적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요. 마무리 한 말씀 들을까요? 네, 여러분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 출석하셔서 변론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생중계는 안 됩니다. 헌재 목리로 인해서.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 나와서 하는 모든 말 하나하나가 다시 이 전국을 흔들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더 강하게 결집시킬 거라고 보이는데 많은 분들이 또 그 시각에 헌재 앞에 모여서 대통령 응원하시겠지만 네, 이 대통령께 힘이 되도록 또 질서를 잘 지켜가면서 뜨거운 목소리로 대통령을 함께 응원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래요. 오늘 댓글창에 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뭐 선물을 보냈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뭐 고성국도 선물 받았냐 이런 댓글이 올라와 있는데. 저는 지금 바빠서 누가 무슨 선물을 보냈는지 확인할 시간도 없어요. 뭐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권영세 마음에 안 드시죠? 그 동아일보 기사를 보니까 참 악의적이에요. 권영세가 당 비대위원장이니까 이제 지금 구정 설날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늘 하듯이 선물을 보낸 모양이에요. 한 600여 명한테 보냈대요. 그 권영세 쪽에 네. 실무자. 근데 그 중에 600여 명 중에 딱 10명 정도. 그러니까 내란 선전으로 고발당한 유튜브 10명이 그 명단에 들어가 있다는 식으로 그걸 기사를 만들었어요. 네. 참, 참 악의적일 뿐만 아니라 진짜 좀 조잡하다. 이간질이죠. 기사를 네. 어떻게 이렇게 만드냐 싶은데. 이건 이간질이죠. 근데 이제 네. 또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는 아니 이 판에 말이야 선물이나 받고 아마 이렇게 화가 나셔서 지금 댓글창에 올리신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그런 거 확인할 시간도 없어요 저는. 그리고 이런 거 보냈다고 권영세 뭐라 그러지 마세요. 다른 걸로는 비판하세요. 근데 선물 보내는 거는 웬만한 정치인들은 다 하는 거예요. 이 구정이 다가왔기 때문에 자기네 선물 명단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저희 고성국 TV도 무슨 뭐 저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게 8년 전에 정말 많은 분들의 조력으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고성국 TV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정말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신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지금도 고성국 TV의 아미고 지역 본부장들이나 고문들이나 정말 헌신적으로 광화문에 가서 또 이 공수처 앞에 가서 같이 투쟁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분들 너무 고맙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들도 설과 추석 때는 그저 많이는 못하고 또 우리 고성국 TV의 대표 패널들도 있고요. 이분들도 다 고성국 TV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도와주신 분들이니까 한 200여 명 정도를 저희들이 선물 명단을 가지고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번에는 워낙 상황이 이래서 저희들이 참 경황이 없었어요. 이걸 챙기려면 한 2주 정도부터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황이 없이 그냥 그 시간을 넘어버린 거예요. 지금은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요. 이 택배가 밀려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설 그 선물은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희들이 이렇게 광고하는 아미고 회원들의 상품 뭐 조금 이렇게 하는 건데요. 별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들 마음이 담겨 있는 건데 그것도 우리가 경황이 없어서 못했어요. 그거 제가 이번에 사과 양해 말씀 드릴게요. 예. 그런데 아니 이제 이런 걸로 이게 뭐 댓글창에 올리고 뭔가 무슨 여러분 제발 정북 주사파들이 지금 우리 자유파 이간질 시키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이 성남 민심을 대처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유일하게 있다면 서로 싸움질 시키고 이간질 시키고 분열시키고 역공작 시키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제발 그런데 좀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댓글을 그냥 별것 아니라 생각하고 툭툭 올리시면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불편해하시고 또 짜증이 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건 좀 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런 댓글들은 좀 자제를 해주세요. 자제를 해두시고 그리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다 넘어가세요. 저는 지금 누가 무슨 선물을 보냈는지 그 챙길 여유도 없습니다. 예. 자, 우리가 그 말씀까지 드리다 보니까 좀 시간이 지났어요. 예. 제 지금 영등포 경찰서로 가야 되니까 지금 마음이 급해요. 예. 뭐 제가 가봤자 제가 뭐 변호사도 아니고 뭐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냥 송교 얼굴 한번 보러 가는 거예요. 예. 갔다가 1시까지 헌재 앞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안국역 5번 출구 쪽에 있는 헌재 앞에서 진행되는 탄핵 저지 집회 여러분들 좀 많이 나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하성 변호사가 지금 진격의 변호사들과 함께 지금 하고 있는데 누구든 가족 관계가 아니라도 누구든 지인이다 그러고 가서 하면 면회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16개 경찰서에 분산 수용돼 있는 현황은 진격의 변호사들 실무진들한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지금 명단은 공개는 안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사생활
개인 정보 보호 때문에. 그렇지만 다 여러분들한테 안내는 해드릴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뭐 유정아 변호사가 전해주기로는 박수민 의원이나 또는 윤상현 의원, 지금 미국에 가 있지만 의원실은 움직이니까 이런 쪽에서도 지금 경찰서 돌면서 지금 구금되어 있는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 우선 만나고 있다 그럽니다. 네. 예. 그러니까 외롭게 혼자 버려져 있다고 느끼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네. 예,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토마스 제퍼슨이 이제 미국 헌법을 초를 잡은 사람입니다. 토마스 제퍼슨. 이 사람의 그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불의가 법으로 변할 때 저항은 의무가 된다. 지금이 딱 그런 상황 아닙니까? 불의가 법 행세를 하면서 대통령 불법으로 체포하고 불법으로 구속시키고 있어요. 이럴 때는 저항은 의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저항은 200년 전에 미국하고 상황이 다르니까 이 저항은 평화적 합법적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치 여론전이라고 제가 수십 차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저항하자. 그것이 자유파의 무기다. 그리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길이다. 예, 이 말씀 마무리 말씀으로 드리면서 우리 장예찬 최고위원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장예찬 최고위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